네, 지금 시간은요 2016년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에 6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입니다. 이 건설안전기술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이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만점이 틀림없이 된다. 특별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용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중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대부분이라는 거. 얼마? 80% 이상 출제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고 컴퓨터로 찍으면 된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단간비계입니다. 우리는 단간비계와 간간에서는 단간비계와 틀비계로 나누죠. 단간비계를 조립하는 건 100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때 수평 방향의 조립 간격으로 기준 옳은 것은 단간이잖아요. 단간은 수평이라든지 수직 모두가 어떻게 같아? 5. 그럼 얼마? 5. 틀비계를 껴서는 68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되고 어디서도 나왔나? 직전에 2016년 3월 6일 날 또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뭐를 익힌다? 공부는 기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한다? 머리로 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익혀라. 자주자주 보면 그것이 뭐다? 답이다. 그래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항타, 항발기에 사용되는 건상용 와이로프 안전계수입니다. 이 안전계수는 특별한 말이 없나 물체에 관계되면 얼마? 5예요. 사람에 관계되는 말이 나오면 10입니다. 뭐야? 5. 몇 번? 3번. 보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확신성을 주기 위해서 뭐를 했다? 바로 그림으로도 나타냈고 안전계수가 5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문제를 가자고요. 정말 이쁜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왜 이쁘냐?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쁜 문제만 출제될 것이다.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칠 때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이런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반 중 풍암의 굴착 시 기울기의 기준은 옳은 것은 풍암 얼마? 1대 0.8. 몇 번? 또 3번이야. 찍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모르면 이랬죠. 시험 문제는 우리가 1, 2, 3, 4가 나오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컴퓨터는 어떻게? 1과 2로 움직이 이진법이야. 그래서 103번이 3번이면 104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 2, 3 중에 된다. 이건 3이니까 4가 되든지 앞으로 가면 2가 돼. 이진법밖에 안 돼. 그러나 지금은요. 슈퍼컴퓨터 나왔대. 그렇게는 안 되지만 가급적 모르면 1번, 4번보다는 2번, 3번을 찍자. 이런 것도 한 가지의 요령입니다. 그래 이거는 요령이지 실질적으로 정확성은 없다. 그래요. 그림까지 다 그려줬어요. 어쨌든 우리는 풍암 1대 0.8. 그럼 연암도 외워야 되나?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 답은 항상 풍암 1대 0.8. 몇 번? 3번이다. 그래요. 참고로도 표시해줬고 정보 제공도 다 해줬습니다. 104번입니다. 다음 기계 중 양중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양중기는 몇 가지? 5가지죠. 첫째, 크레인. 여기 있네.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얼마? 0.25톤 이상. 답은 트롤리 컨베이어. 있다 없다.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답이 몇 번? 3번이었으니까 제가 4번 또는 2번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몇 번? 컴퓨터는 우리가 이진법이 이루어지니까 이렇다. 이것도 누가 아마 나만 아는 것 같아. 그래 벌써 네 번째 문제 했네.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초 만에 한 문제씩 풀어볼 수 있고요. 실제 이 그림도 여러분의 눈요기라기보다는 눈을 한번 익혀달라고 그림을 수없이 반복해서 붙여두었습니다. 5번째 문제요. 철골 작업이에요. 지금은 집이 어때요? 다 철골 콘크리트. 지금 여기는요. 구로에 있는 스타밸리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도 철골 구조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워라 그러잖아요. 원래 한 20층 이상 뭐 이렇게 된 건데 철골 작업 시 이게 철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업 시 철골 부재 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수직이 어디요? 아래 위로 올라가. 수직은 아래 위로 올라갔다.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고정된 승강구의 최소 답단의 간격인데 원래요. 승강구의 최소 답단이라는 것은 트랩이라 그러기도 하고 얼마? 30cm 이내를 원칙으로 해요. 또 30cm는 뭐 나온다? 우리 비계 중에서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비계 발표는 얼마? 40cm를 해. 그런데 이동식 비계는 어디요? 30cm를 한다. 또 그뿐 아니죠. 우리는 썬라이트라든지 이럴 때도 30cm 한다.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이구 105번에 106번은 이렇게 있네요. 간단하네. 106번. 토질 시험이요. 토질이 뭐로? 흙을 시험합니다. 흙을 시험하는데 액체 상태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뭐야? 액성이라는 건 물 형태다. 소성은 어떻게 해? 탄성에 반대되니까 밀가루 같은 거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는 상태를 소성이라고 그러죠. 반고체 물하고 흙하고 섞였다.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아트버거 리미트라고 하고 아트버거 한계 시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액성, 소성, 반고체 이런 흙을 여러 가지 수축 한계라든지 소성 한계라든지 액성 한계로 분류한 걸 가지고 우리는 아트버거 한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눈으로 보면 답이 다 어떻게 나온다. 쉽게 가죠. 107번입니다. 지금 21세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계도 가급적 시스템화가 된다. 나라의 구조도 어떻게 해요? 가급적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돼야 돼요. 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하는데요. 정말 이 정재수가 강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강의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특별한 뭐가 있다? 우리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서 개성과 사고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돼. 다른 건 다 하는데. 봐요.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수직지의 받침철물의 연결부는 겹친 길이에 몇 분의 1 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떻게 1, 2, 3, 3세판이라고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하면 되잖아. 전체 길이 받침철물. 이거는 설명할 필요 있나? 눈으로 해도 1, 2, 3등분 했을 때 하나, 둘 해면 한번 써볼까? 이거는 3등분 했을 때 하나, 둘, 셋이 어디 하더라도 이 3분의 1이 뭐예요? 바로 중심 지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중심 지점. 간단하게 받침철물 전체 길이 얼마? 3분의 1 이상 한다. 시스템 비계일 때. 뭐 쉽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몇 번 가요? 8번째를 가죠. 108번입니다. 흙막이에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하는 계측기 설치의 목적. 원래 계측이라는 것은요. 인간과학 및 시스템한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설을 할 때도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바로 지표치박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보니까 지표치박이는 뭐 하는 거야? 주위 집안에 대한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니까 용어는 어떻게 해? 맞아. 둘째, 수위계요. 수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수위.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하수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뭐예요 이게? 집안 내 지하 수위의 변화를 측정. 맞죠? 근데 하중은 뭐예요? 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래 위라든 혹은 무게를 하중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중이 봐. 3번 하중계는 여기 뭐 상부 적재 하중 변화를 측정한다. 근데 하중계는 여기 어디냐 그러면 흙막이 버티의 작용, 토화, 어스, 앵커, 인장력을 측정하는 건데 얘는 뭐라 그러다? 하중계는 상부 적재 하중 변화를. 답이 어떤? 3번 틀렸잖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중경사계가 있어요. 지중경사계는 지중 수평 변이량을 측정한다. 맞죠? 지중 수평 변이량을 측정한다. 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번째 가보자고요. 109번째는요. 지표면에서 땅 표면에서 소정의 위치까지 어느 정도까지 파늘어 가겠다 이 말이야. 들어가 구조물을 축소하고 다시 메우는 거예요. 대메운 지표면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 8대는 10자나 10개를 하고 개착식 터널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표면을 소정 위치까지 파늘어 간 후에 구조물을 다시 메꾸가 다시 하는 방법 우리는 개착식 터널 공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착식 터널 공법에서는요. 좀 더 설명을 여기 사실 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런 공법 중에도 재래공법, 최신공법, 기타공법, 개착식 공법 어디에 쓰냐? 도심지 터널을 주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191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10번입니다. 신품 새 겁니다. 사람은요. 중고품보다는 신품을 준비합니다.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신 정보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의 추락 방지망 중 그물코가 10cm래요. 10cm 매듭 방망이에요. 그래서 매듭 없는 방망은 5cm가 없어요. 매듭 방망이 10cm일 때 인장 강도 오른 곳은 딱 얼마? 10cm는 200kg 이상.
5cm는 110kg 이상. 단 매듭 없는 방망은 얼마? 240. 그리고 딱 답이 보이나 안 보여? 보인다. 눈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항상. 111번째입니다. 이거는 법적 기준에서도요. 요 차량계 건설 기계는 1과목에 안전관리론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 111번은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도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찰 때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몇 가지냐 하면 3가지밖에 없어. 첫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의 작업 방법, 이 3가지밖에 없어. 유지, 보수 방법 없어. 요 3가지가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요거는 봐요. 6-190쪽에도 나오지만 우리 1과목에도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번째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종합장이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만점 맞기 싫어도 맞을 수 있다. 112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 산업안전관리비 효율적인 집행을 우리는요.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데 특히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3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첫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이 장관이 그것까지 하고 있어. 이거는 누가 해? 사장이 하는 거야. 벌써 보니까 답이 틀렸어요. 공사의 진척 정도의 사용 기준 장관이 해요. 사업 규모별 사용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도 장관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사업의 종류라든지 사용 방법 구체적인 내용 역시 장관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을 때 누가 한다? 사장이 하는 거 사용.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쉽게 요거는 보니까 우리 교재 6-216개 제가 합격 날개를 은행 문제로 나올 것이다. 딱 만들었는데 어떻게 혹시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113문제입니다. 건립 중요 집을 짓는 것 같아. 강풍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풍압, 바람의 압력, 외압 등에 대한 내력이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내력. 요사이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난리죠.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 철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손님이죠. 이거는 옳지 않는 거야. 높이가 20m 이상의 구조물. 맞죠? 적용을 해야 돼. 구조물의 폭과 높이 여비가 얼마? 1:4 이상의 구조물. 맞죠? 이음부가 공장 제작인 것은 요 봐요. 이음부가 공장 제작이 있나 없나? 없어. 그렇게 3번이 답이고 연면적당 철골란이 얼마? 50kg 이하인 구조.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왜 이래 쉽냐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 시험에는 이보다 더 눈으로 보면 답을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들만 나온다. 14번째 문제. 기계가 답이 보여서 벌써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장소 유일하게 건설기계 중에는 다 땅바닥 지보다 낮는 걸 파는 걸 좋아하는데 높은 것을 좋아하는 기계는 유일하게 뭐야? 힘이 있는 기계야. 제가 벌써 정보를 줬어요. 높은 장소에 땅을 파는데 적하면 산지에서 도로에 토공사 안반을부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기계가 위치한 지면 요 말만 나오면 파워 쇼버다. 나머지는 다 땅바닥을 파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죠. 수천 번 강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115번째 또 가자고요. 그래, 여 나왔네. 구조물을요, 해체 작업으로 사용되는 공법이 아닌 것은 해체 작업은요,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어가 해체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해체 작업하는 방법은 바로 압세. 압세는 집게 같은 거 꽉 잡아가지고 그냥 건물 통째로 막 부셔갖고 이런 걸 압세 공법이라고. 또 제공법이죠. 작은 것들 이렇게 톡톡톡 부시는 거. 여기 제공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절단 잘라야 될 공법이죠. 진공공법은 뭐예요? 공기라든지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진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밀봉된 상태가 아니면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체공법의 종류는 압세공법부터 가형공법까지 있을 수 있다. 116번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와? 우리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공사의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터널 건설 등의 공사도 당연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돼요. 최대 지간 길이가 50m의 교량 건설 등도 맞아요.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 요게 저주라고 되는데 오탄의 저수 용량이죠. 근데 이렇게도 한번 오탄을 여러분 보여주면 저주 받았다. 저주 용량 2천만 톤. 그다음에 이상은 그 용수 전용댐이나 지방 상수도 전용댐 등의 건설 공사.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깊이가 5m 이런 거 없어. 몇 메다? 이걸 곱해라. 10m 이상의 굴착물 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찾아보면 뭐 깊이가 얼마다고? 10m 이상의 굴착물. 이것은 실기 모두 나온다. 필답형 시험에도 출제된다. 117번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콘크리트 타설 알죠? 타설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사항은 옳지 않은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은요. 당일어 당장 오늘 할 것.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진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업 중에는 거푸진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해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완료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 할 때나 무너질 것 같은 빨리빨리 해. 우리나라는 뭐 빨리빨리 때문에 사고 나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큰일 나죠. 바로 감시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 답은 안 읽어봐도 2번이 답이 나오네. 3번 맞아요. 콘크리트 타설자 거푸진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어떻게 보강 조치를 해야 되죠. 넷째,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쪽 저쪽 골고루 다 하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변형, 변이 등을 우선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을 한번 만화로도 보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있잖아요.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요. 또 설계도상의 양생기간이 없어 준수해야 되고 또 무너질 일 있으면 즉시 보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어디 있어요? 교재 6-89페이지 합격 예측과 관련 법규에 만들어 두었고요. 우리 정보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기준 334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다. 이건 어때? 법이라고 그랬잖아. 118번째입니다. 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거리가 먼 것. 이거는 2016년 3월 6일 날 또 나왔죠. 공기를 정하는 것. 아니 크레인에 뭔 놈은 공기를 정하겠어. 이 방에 스튜디오에 공기를 정하야지. 말이 안 되잖아. 1번 나왔잖아. 비상정지장치, 건가방 제동장치.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나왔고요. 이것도 어디 있어요? 6-44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고 2016 5월 8일 날 문제 54번으로 나왔다. 그래요. 드디어 119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짐 치갑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건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안 나오면 책임진다는 문제. 기온이 높으면 치갑은 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흐물흐물해 작아. 사람들도 그러잖아. 야 더우면 어떻게 축 늘어져. 추우면 탱글탱글 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걸 답은 1번 틀렸어. 기온이 높으면 치갑은 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작다. 틀렸잖아. 타설 속도가 클수록 치갑은 크고 슬럼프가 클수록 치갑은 크고 다짐이 가할수록 치갑은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가지를 제가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120번입니다. 철골볼을요. 인양할 때 준수사항이에요. 철골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은 철골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 인양 와이로프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한다. 어떤 것도요. 크레인에 매다는 각도도 얼마 해? 우리는 60도를 기준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이 각은요. 항상 이래 됐으면 어떤 경우라도 이 각을 60도 이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클램프 부재를 체결할 때는 클램프의 전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되죠. 셋째, 클램프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곳에 위치에만 사용해야 된다. 수평만 하면 안 되지. 반드시 수평이 있으면 뭐가 있어? 수직이 있어. 이쪽을 수평이라 그러고 이쪽을 수직이라 그러죠. 다 양쪽을 동시에 해야만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인양 와이로프는 후크에 당연히 중심해야 돼. 뭐든 있으면 아까 시스템 비기가 여기 3분의 1 지점에 하죠. 여기도 역시 중심을 해야 돼. 또 고리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양쪽에 두 개를 걸어야 된다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다 했네 벌써. 그래요. 그럼 다 했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뭔가 새로운 말을 우리가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 새로운 말이 뭐냐? 뭔가 만들어 놨을 것 같아. 여기 봐. 우리는 안전 자격증이라는 것은요.
녹색 직업입니다. 사람이 녹색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안내 표지가 뭐냐 녹색이잖아요. 녹색이 보면 안전하다는 상징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노가다 직업이 아닌 사람을 관리하는 직업이 바로 안전관리자죠. 녹색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안전자격증 녹색 자격증. 그래서 뭐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뭐라 그래? 고래 꿈을 여러분도 꿔야 돼요. 저는요 나이 60인데 사실 아직도 좋은 말을 하면요 꿈을 꾸고 있고 나쁜 말을 하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왜 대통령을 하기 싫겠어요. 반드시 새로운 정부 되면 장관에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저도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우잠을 자더라도 뭐 고래 꿈을 꾸라 그랬어요.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라.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래서 말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기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되는데 목표를 세우며 목표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새우잠을 자다 고래 꿈을 꾸어라.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너서 누가 그래? 정재수가 해서 목표 들어가서 유명한 시인 정승호 시인이 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간디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될 거라고 믿는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이 원합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꿈꾸고 행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꿈에서만 그치지 않고 꿈꾸고 행동해야 하면 비로소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거 이야기해.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하는 바로 뭘 하려고 이래 써놓고 P, D, CA를 꼭 하라고 그러죠. 시험에는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실행을 하고 실천을 했으면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마지막에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 시험 나온다 그래서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는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된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또 여러분을 확실하게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